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방금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은 여전히 아파트 곳곳에 흩어져 있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당신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마비된 채 서 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차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습니다. 울고 있을 수도, 안도하고 있을 수도, 어쩌면 두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생각하겠죠. 지금 도대체 그녀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일주일 뒤, 한 달 뒤, 6개월 뒤에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 수년간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관찰하며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별 후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스스로에게 팔았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관계를 끝낸 여성의 머릿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별이라는 맥락에서 여성 심리에 대한 근본적인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충동적으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모든 게 끝났다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요. 그녀는 입 밖으로 내뱉기 몇 주, 어쩌면 몇 달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당신과 끝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게 대충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저 다른 커플들처럼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속으로 관계에 대한 애도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이별을 고하고 있었고 당신을 악당으로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낸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서사를 머릿속으로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녀가 나빠서도 의도적인 조작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여성이 작동하지 않는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녀들은 그것을 내면하고 되새기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샤워 중에 혼자 울다가 내면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끝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녀가 마침내 당신과 마주 앉아 끝났다고 말할 때 그녀에게 있어 그 과정은 이미 한참 진행된 상태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아직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이미 감정적 고통의 가장 격렬한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 후 며칠 동안 당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동안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행복해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건 냉정함이나 무정함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치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아마도 당신은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남자들은 보통 너무 늦을 때까지 감정적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고 그녀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직장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난 지금 당신은 예곡된 당신만의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녀가 가치를 몰라본 완벽한 남자였거나 혹은 모든 걸 망친 완전한 실패자라는 식으로.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지만 슬픔에 빠진 남자의 뇌는 미묘한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악당과 영웅을 원하죠. 그러니 그녀가 제가 설명할 단계들을 겪는 동안 당신 또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당신만의 신화를 만들고 기억을 편집하고 행동을 정당화하며 거절의 날카로운 고통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별 후 첫 번째 실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유의 허니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는 보통 15일에서 40일 정도 지속되며 거의 만져질 듯한 행복감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갑자기 그녀는 일어나서 저녁 식사를 어디서 할지 협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친구들과 나가고 싶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당신의 불안감이나 끊임없는 감정적 요구를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또는 몇 년간의 타협과 양보 끝에 맛보는 그것은 완전히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더 많이 외출하고 소셜미디어에 더 많이 게시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일 겁니다. 사진은 늘어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레스토랑, 파티,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 항상 웃고 잘 꾸민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녀의 사회적 서클은 이 새로운 버전에 박수를 보낼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거나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댓글을 달겠죠. 그리고 보세요. 이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안도감과 갱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상당 부분은 양기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한 사진, 파티 이야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동기부여 게시물은 축하인 동시에 모든 것이 괜찮고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에게 납득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반면 당신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죠. 남자들은 고립되는 경향이 있고 일이나 운동 또는 느끼지 못하게 할 만큼 바쁜 어떤 것에 몰두하려 합니다. 사진을 지우지만 강박적으로 그녀의 프로필을 염탐합니다. 친구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새벽까지 깨어 모든 대화와 모든 싸움을 되새기며 모든 것이 무너진 정확한 순간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약학에는 특히 잔인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행복을 연기하는 동안 당신은 무관심을 연기하고 있고 두 사람 다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녀는 광적인 주의 분산을 통해 당신은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줄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새로운 사람과 엮이게 될 것입니다. 2주가 될 수도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세요. 여성은 일반적으로 연결을 통해 상실을 처리하는 반면 남성은 분리를 통해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전에 거절했던 초대들을 수락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원해지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칭, 모든 칭찬, 모든 썸은 그녀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으며 삶은 계속된다고 확신시켜주는 일시적인 감정적 반창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진짜 공허함을 채워주는 경우가 드물며 단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고독과의 피할 수 없는 대면을 미루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보통 두 번째 달에서 네 번째 달 사이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단계를 우울한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초기의 행복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데이트들은 모두 똑같고 공허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독의 현실이 마침내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그녀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소중한 것을 낭비한 건 아닐까? 더 노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단계에서 그녀는 두 사람이 가졌던 것을 낭만화하기 시작하지만 오직 좋은 부분만 기억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선택적입니다. 초기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녀는 일요일 아침 침대에서의 시간, 두 사람만 이해하던 농담들,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을 기억할 것입니다. 파괴적인 싸움, 유독한 의사소통, 이별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던 패턴들은 편리하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당신을 이상화하고 관계를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로 변형시키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남자들이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특정 공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당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필터가 다를 뿐이죠. 그녀가 정서적 유대를 낭만화하는 동안
당신은 성적 가용성, 편리함, 당신의 취향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편안함을 낭만화합니다. 당신 또한 기억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부분, 그녀의 모든 것을 우선시했던 부분,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은 지워버립니다. 두 사람 모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에 대한 신화적인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실패에 똑같이 기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격한 상황을 하나 이야기해드리죠. 제 지인 중 한 명이 5년 연애를 끝냈는데 처음 몇 주 동안은 빛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포스팅을 했죠. 2달 후 그녀는 밤 11시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그 모든 산만함으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고, 만나고 있는 남자들은 피상적이고 그 깊은 연결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짜 상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정체성 전체의 상실을요. 왜냐하면 헤어졌을 때 그녀는 단순히 남자친구만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여자친구라는 사실, 우리의 일원이라는 사실, 의미가 있었던 미래의 서사까지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개인으로서 자신을 재건해야 했고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울 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외모, 새로운 사람들로 그 공허함을 빠르게 채우려 했지만 외부의 변화가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결국에는 자신과 마주 앉아 힘든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람탐할 것입니다. 누가 끝냈든 그녀가 얼마나 확신에 차 보였든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를 찾는데 그건 관계가 무언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검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괜찮다는 신호도 찾습니다. 당신을 파괴했다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흥미로운 모순이죠. 당신이 그녀를 그리워하길 바라지만 당신이 망가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녀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기억하길 바라지만 또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녀보다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시는 느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질투심을 깨울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모든 좋아요, 모든 댓글, 모든 새로운 사진을 분석하며 그녀가 정말 행복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연기하는 건지 해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를 다른 남자와 함께 볼 때 그게 그냥 친구일지라도 당신 안에 원초적인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이건 꼭 그녀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양락의 문제, 그리고 대체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 동기의 일부는 새로운 여자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 에고 게임은 양쪽 모두에게 유독하지만 그게 인간이고 당신이 그것을 초월한 척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세 번째 단계는 제가 명료함의 부상이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내면의 작업을 제대로 했다면, 자신에게 솔직했다면, 그녀는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유독한 역학 관계를 가졌거나 조작, 정서적 의존, 유대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녀는 이 명료함의 단계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당신을 잃어버린 사랑으로 이상화하는 것과
그녀를 거에 파괴한 사람으로 악마화하는 것 사이를 오가는 간헐적 슬픔의 사이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치료나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 이 사이클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사회적 서클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친구들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검증하거나 의심하는 법정이 됩니다. 만약 친구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절대적인 악당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단점은 증폭되고 모든 실수는 해부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그녀는 비록 그것이 예고되었다 해도 그것을 믿게 됩니다. 만약 그녀의 친구들이 관계를 지지했다면 그녀는 이별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이야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들을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 그들도 당신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에 먹이를 주고 당신의 일방적인 버전을 확인해주고 그녀를 악마화합니다. 친구가 상처받았을 때 친구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형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미묘한 차이 따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이별 후 그녀가 겪는 일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녀는 기복을 겪을 것입니다. 후회할 수도 있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과정은 오롯이 그녀의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깨달음을 얻을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통제하에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모든 게시물을 해독하고 그녀가 후회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어디서 실패했는지 인정할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관계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또한 이야기의 예고된 버전을 만들었으니까요. 당신 또한 끝에 기여한 유독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또한 진짜 내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하세요. 만약 그녀가 결국 돌아온다면 당신은 자신이 된 모습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의 이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의미를 찾기 위해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구축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다면 방금 이별을 통보받고 그녀가 겪고 있는 감정의 허리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심호흡을 하세요. 그녀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후회할지 안 할지,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과정을 겪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과정을 겪으세요. 그리고 만약 이 비디오가 이별 후 그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혼란 속에서 약간의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콘텐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저는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관계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댓글로 내려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이별 후 그녀의 행동에서 무엇을 관찰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 일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요.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이 그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형제에게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